지금 보여드릴 분이 박종하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저희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이 클리노믹스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게놈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화제가 돼서 이 프로그램이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쭉 다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요, 요즘에는 그 태아까지도 유전자로 조작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남편과 나를 닮지 않은 제3의 얼굴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불치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안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미리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와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만나 결혼을 했는데 막 장동거 같은 애가 있는 거지. 되게 희한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아주 그 우월한 유전자만 조합해서 태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뭐 하여튼 별의별 세상이 다 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두려우세요? 기대돼요. 긍정적인 부분이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기대보다는 뭐 바뀌어가는 세상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하지 않나 싶은데 저 굉장히 아날로그 세대거든요. 제가 기계를 막 잘 다룰 줄 아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막 스마트폰 쓰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뭐 하나만 안 되면 파트너한테 연락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기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 때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 처음 바뀔 때 여러분은 어땠어요? 막 얼리 어댑터들처럼 막 미리 사가지고 막 써보고 이런 거예요? 아니요. 여기 그런 거가 아니시구나 다. 저랑 비슷하네요. 아니 폴더폰 멀쩡한데 이거 왜 바꿔? 저 이랬거든요. 카카오톡 왔을 때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아니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에 필요해?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없으면 어떡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바뀐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사람이에요. 뭐는 일상적인 건 굉장히 그래요. 제가 누가 이렇게 뭐 제가 스마트폰 뱅킹을 아직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 아직 누가 뭐 해야 되면 은행 가가지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데 제가 저를 봐도 왜 그쪽으로 이렇게 빨리 적응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요렇게 돈 버는 거로는 적응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 버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쨌든 계속 뭐랄까 방송이나 매스미디어를 보면은요 계속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영화 봤을 때에 2030년, 2040년, 50년을 예상하고 한 공상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것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개인 맞춤의 시대가 된다라는 건데 개인 맞춤의 시대 때문에 펼쳐질 세상들이 너무나 다양해지는데 이게 우리가 펼쳐질 것들의 아주 정말 일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요거 있잖아요. 어제 들으니까 이걸 어디서 판매한다고 얘기하시더라? 에버랜드라고 얘기했나? 이걸 가면은요 볼펜이 이렇게 완성품으로 팔질 않는데요, 사장님.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뒤에 거, 여기 앞에 거 이해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조립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얘 따로 요것 따로 요것도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내가 색상이나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들의 문구류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스마트폰을 딱 사면 어플이라던가 기능이 어때요? 다 일률적인 걸 사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주로 쓰는 거 또는 나의 데이터량 뭐 등등등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으로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거 위주로의 어떤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내가 핸드폰을 사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커스터미제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네이버나 이런 데 치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일단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이버에 딱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맞춤, 주문, 제작 이렇게 맞춤, 시대 뭐 이런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이라는 게 뭐겠어요?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걸 먼저 주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 음식, 이 도시락, 맞춤 도시락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느 곳에서 이렇게 헬스클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헬스클럽을 해서 내가 개인 PT를 해. 우리는 다 살 빼야 되는 부위가 다를 수 있고,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맞춰서 하는 거. 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어디에 근육이 부족한지, 어디에 집중적으로 살이 쪘는지 뭐 이렇게 막 조사하겠죠. 그래서 맞춤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떻다? 고객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으로 PT를 하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고객의 유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에 학원을 했거든요. 저는 입시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보는 아이들을 가리킨 경력이 한 23년 정도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학원을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23년 정도 일을 하다가 40대 중반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됐는데 학원도 굉장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맞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좌를 열어놓고요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 듣는 아이들 중에요 나는 되게 어려운 거야. 눈높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업을 도대체 눈높이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아래에 맞추면 어떻게 되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그만두는 거지. 아무것도 들을 게 없으니까. 근데 높은 수준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다 졸지 90%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상 정도에 맞추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점점점 학원이 어떻게 해요? 이만한 공간을 잘라. 점점 작게 해가지고요. 선생님들을 많이 써. 그런 다음에 밀실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룸으로 쫙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대형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마다 수준에 맞춰서 맞춤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 이런 거로 막 변화한 데는 돈을 좀 벌고요. 변화를 못하면 어떨까요, 사장님? 장사가 안 된다고 표현하면 딱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학원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욕구가 변한다라는 걸 느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나는 어디에서 소비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걸 맞춰서 해주는 데 쪽으로 소비자는 몰리지 않겠니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미코젠 퍼시픽은 맞춤형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스킨케어 사업을 뭘로 하겠다? 맞춤형으로 하겠다. 건강기능식품 몇 가지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안 드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영양제 같은 거 드시죠? 저도 그거는 먹었던 것 같고 또요. 나이 좀 들면은 기본적으로 오메가 정도 먹잖아요. 오메가3 같은 거. 또요.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 필수품, 칼슘 제품 이런 것들요. 그죠?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죠. 느낌으로. 근데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내 몸에는 특별히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만약에 분석하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집중적으로 내가 딱 필요한 것만 드시게 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필요 없는데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기본적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사람에게 딱 필요한 거를 위주로 맞춰지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싶은 거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화점 가서 이렇게 고르죠. 뭐가 맞는 거라는 느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동안? 저는 딱 썼을 때 향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좀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트러블 아니에요 대부분? 뭔가 트러블이 나서 올라오면 나한테 안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별 작용이 없으면 그냥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화장품을 쓰면서 막 성형이 될 만큼 예뻐졌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죠. 어쨌든 스킨케어도 나한테 딱 맞는다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맞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 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된 거예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사장님.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정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유방 절제 수술을 2013년도에 해요. 이유는 뭐였냐 하면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런데
유방암 걸릴 확률이 87%로 나오거든요.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절제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2013년도. 2013년도에 우리는 유전자 얘기를 전혀 모를 때였죠. 그죠? 그러면서 세상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이제 병을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걸리고 나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걸리기 전에 예측한다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예측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유전자 공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그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측한 걸 어떻게 예방하냐는 고민을 해야 되죠. 전 세계 의학계, 유전공학 쪽 이 연구가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요 유전자를 검사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검사 결과의 시간이. 그러니까 상용화라고 표현해 일반화되기가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점 발달해 왔다고 했죠. 지금은 며칠이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희 클리노믹스에서도 3, 4일이면 유전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발달을 했는데 DNA 직접 검사 시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의 유전자는 어디서 검사한다? 병원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인이 민간업체가 못해요. 그러다가 민간업체에서 직접 DNA를 검사하는 시장이 2016년 6월 30일에 허가가 됩니다. 이거를 DTC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D가 다이렉트, T는 TO2, C는 커스터머. DTC 시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너 유전자 검사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낯선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도 않고 병이도 없었으니 내가 특별히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DTC 시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5분이면 검사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금액도 굉장히 고액이면 멈칫하실 텐데 가벼운 금액이에요. 15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뭐 해보실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의아해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저희의 이 아미코제는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유전검사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의뢰되는 유전자라던가 국가 거라던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DTC 시장이라는 게 허가되니까 그럼 뭐야 이제 일반인들한테 아주 손쉽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DTC 시장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클리노믹스가. 해서 아미코젠 퍼시픽이 유전자를 검사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미코젠 퍼시픽의 출발은 작년 7월로 시작이 됐습니다. 볼게요. 아미코젠은 일단 아는 분도 있고 굉장히 낯선 분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정보를 듣게 되면 뭘 한다? 네이버에 쳐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이버에 쳐보셨어요? 전 쳐봤는데 뭐라고 뜨던가요? 바이오 기업 이런 얘기 뜨지 않던가요? 효소 얘기도 나오고 또 주가도 주식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이 회사 시작은 2000년도에 창업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18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바이오에 관계된 많은 사업을 해왔고요. 코스닥 상장이 됐는데 2013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합니다. 기술성 상장이라는 걸 합니다. 사장님.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4개의 회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입니다.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매우 단어만 들어도 어렵죠. 유전자가 진화를 한대요. 사장님.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 상태, 인위적인 상태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는 수백만 년을 거쳐서 진화하는데 뭐 이렇게 오랜 시간 거쳐서 진화하는 거로는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 뭐냐면 뭐 사람이든 미생물이든 유전자를 뽑아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원하는 수준의 유전자로 1년이나 3년이면 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쓴 거예요? 효소를 만드는 데 쓴 거예요. 특수효소 개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효소에 관계된 수많은 걸 해낼 수 있는 기업. 이 효소에 관계된 수많은 걸 해낸다 이러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모두를 다 천연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어떠한 것도 다 효소 공법, 효소 기반
특수 효소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아마 이 효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할 때 면역력이 좋았으면 하잖아요. 이런 계절, 이 환절기 같은 계절에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 잘 걸리고 이러죠. 그럼 그동안은 면역력에 좋은 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효소로 만들어낼 거거든요.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는 효소를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여러분들 왜 과음, 술 드셔서 과음하고 이러면 다음날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빨리 회복해야 좋겠죠. 이 수치를 해소하는 것도 효소로 만들어낼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효소를 통해서 만들어낼 거다. 그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신용철 대표가 전체 아미코젠의 대표세요. 전체 모기업의 대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아미코젠이 계속해서 R&D라고 하는 연구개발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요. 이 회사가 3010이라는 법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30은 전체 직원 중에 30%는 연구개발원으로 쓴다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 보셔도 R&D가 32%라고 돼 있죠. 30%는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로 되어 있고요. 10은 뭐냐면 전체 매출의 10%는 연구개발비, R&D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지금 12개의 자회사가 초반에 다 벤처 기업이었거든요. 작은. 그러니까 아주 연구개발,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특허 기술이 30개가 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이런 걸 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이제 자체 생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제약회사 쪽에 연결한 생산을 많이 했고 저희의 기술을 가지고 뭐 만든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조원을 우리가 원래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판매원들은 많이 알지만 그죠? 판매원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미코젠의 기술과 아미코젠의 효소와 아미코젠이 만들어낸 특수 뭐 신소재 같은 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12개의 자회사를 늘렸고요. 이 12개의 자회사가 각각과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좀 전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라는 것의 DTC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올라온 거죠, 이제. 그러면 자체 생산을 하고 자체 영업을 할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니 유전자 검사라는 걸 시작해서 이 나머지 회사들이 만드는 수많은 제품들을 자체적 유통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출발한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유전자 검사를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할 많은 회원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원이 되겠네요. 유전자 검사를 어디서 해요? 클리노믹스에서 하죠. 그럼 클리노믹스를 하게 되면 각각의 분들한테 유전 정보를 줄 거예요. 이제 분석지가, 결과지가. 그러면 아미코젠 퍼시픽에서는 뭘 만들어야 되죠? 솔루션. 여러분이 안 좋은 유전자가 있을 때 그게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건데 솔루션은 누가 만들어내요? 여기 있는 자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미코젠에서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킨메드에서도 스킨케어를 만들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한 회원들한테 그 제품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검사인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클리노믹스는 유전 정보라는 걸 굉장히 빅데이터로 갖게 되죠. 그러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건 더 특별화되고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더 다양해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솔루션이 나오는데 왜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유전자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유전자 검사에 따른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회사는 아미코젠 퍼시픽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회사 몇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효소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진화 기술이나 특수효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저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효소들이 다 저쪽 회사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미코젠 차이나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중국에 있는데 항생제를 만들어요. 천연 항생제를 만드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미코젠 CNC 키토산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코젠은 뭐냐면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저쪽에 보면 클리노믹스
어떤 회사? 유전자 검사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조금 어떤 분들한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안 그렇던가요? 안 해보셨어요 얘기를? 설득이 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어디서 검사하는데? 이렇게요. 검사 기관의 신뢰성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정보는 클리노믹스라는 건데 이 DTC 시장에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기관은 11기관이 있어요. 사장님. 11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회사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어디의 기관에서 의뢰하느냐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서 한다? 클리노믹스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클리노믹스가 유명하대요? 네. 진짜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클리노믹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인 최초 게놈 분석을 하신 그 박종화 박사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을 4대 기관을 꼽는데요. 그 중에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기관을 클리노믹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한국인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클리노믹스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사가 가장 정확도 있게 나올 거라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산둥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중국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스킨메드예요. 여러분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피부 관계된 유전자를 검사해서 맞춤으로 제작될 거거든요. 맞춤으로 제작되려면 뭔가 스킨케어를 만드는 뭔가 공장, 회사 있어야 되겠네요. 그곳이 스킨메드예요. 근데 스킨메드는 백화점에서 잘 못 봤을 거예요. 스킨메드가 원래 피부과 의사들, 교수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건 아니었고요. 피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은 40명 정도의 연구진을 가지고서 뭘 하는 피부에 대한 연구와 제품을 생산까지 하게 된 게 스킨메드인데 피부를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제품을 보통 어디에 유통시켰느냐? 피부과로 많이 유통을 시켜서 있어요. 유명한 피부과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피부 전문 브랜드로 많이 본 게 스킨메드거든요. 저희 스킨케어를 만드는 곳이 스킨메드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이렇게 에센스 있죠? 맞춤 제작된 거. 그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딱 써있죠. 스킨메드가 만들고 이렇게 써있어요.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나오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리드는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드는 곳인데 지금은 자궁경부암의 면역 치료 백신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위암이라던가 임상에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만드는 곳이에요. 앞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곳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항암이면 이해하시죠? 내가 어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나오게 되면 치료 백신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사 맞으면 안 걸리는 진짜 이런 시대가 된 거라 암은 정말 극복될 병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셀리드가 그런 회사인데 셀리드를 이렇게 이제 신용철 박사님이 사실 때 한 50억이었대요. 지금은 600억까지 가치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회사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제일그린은 뭐 하는 곳이냐면 농약을 만들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천연 농약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원료를 직접 생산하게 될 때도 굉장히 좋겠죠. 천연 농약을 쓰니까. 그냥 농약을 뿌렸는데 야채를 따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빨리 돼야 되는 문제고 펄자임이라는 회사는 감태 추출물이라는 거 생산해요. 감태 추출물을 생산해서 다른 기업들에 이렇게 제휴돼서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런 걸 담당하는 곳이 펄자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개 회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유전자 얘기로 가볼 건데 이게 저희 검사 키트거든요. 사장님. 검사 키트인데 검사는 입안에 상피세포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가글을 해서 타액을 뱉어서 요거를 여기 4층에 보내시면 되고요. 직접 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착불 스티커가 있으니까 보내셔도 되고. 검사할 때 주의사항은 뭘까요? 일단 식사하시고 1시간 뒤 정도 텀을 두셔야 되고요. 흡연하시고 바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써있어요. 그리고 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깨끗하게 검사하고 싶으니까 검사하기 전에 각을 하시면
소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글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 현재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가 46개를 분석해서 12항목으로 내오게 돼 있는데 어제 그저께 방송에 나왔어요. 지금 46개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올해 몇 개까지 풀린다? 157개라고 딱 나온 것 같은데 6인가 7인가 기억을 못한 150개 정도까지 풀린다, 허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요걸 보게 되는 건데요. 이 12항목에 관여된 46개를 보는 건데 올해 안에 150개면은 막 정말 별의별 거 다 보던데요. 너무 좋던데요. 우리 회사가 되게 바빠지게 생겼어요. 왜요?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확대시켜서. 그죠? 좋겠더라고요. 볼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어쨌든 그럼 지금 허가되어 있는 거, 지금 허가되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건데 일단 외형적인 거로 가보시면은 일단 머리부터 가면요. 탈모 유전자를 봅니다. 사장님. 탈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장 부모에게서 유전을 갖고 싶지 않은 유전자로 꼽히는 게 탈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모, 피부, 비만도 이렇게 봅니다. 요 위에 거 보면 거의 외형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다 빨간색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 빠지고 피부 칙칙하고 뚱뚱하고 이거지. 딱 유전자 딱 보면 모양 딱 나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외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내형 안쪽을 결정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피예요. 사실 피. 혈액이 좋아야 건강한 거잖아요. 혈액에 대해서 볼 건데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혈액에 대한 4개 그리고 대사 기능 2개 봅니다. 비타민 C랑 카페인 대사 이렇게 12항목에 대해서 46개를 분석하게 돼 있다. 어느 회사나 동일합니다. 우리 회사는 더 많이 보여준데 말 안 되는 얘기예요. 46개입니다. 이렇게 당신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는 보고서를 받으실 텐데 보고서를 웹으로 와요. 웹사이트로 오는데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이 모바일 폰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답답해 하시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해셔서 자신만의 이렇게 마치 뭐 같다고 표현해야 돼? 자기의 일기장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되세요. 근데 정말 볼 게 많아요, 사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외형적인 6가지, 내형의 6가지, 12가지를 보게 된다는 얘기고요. 색깔이 지금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게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4가지로의 색상으로 구분을 하니까 이 4가지를 어떻게 위험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25%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사장님? 그렇게 일단 보시는데 막 숫자로 나왔으면 정말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될 확률 80%, 90%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범위로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색깔로 보여주고 양호냐, 뭐 보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비타민C 대사가 빨간불인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전 있었는데 2명이나 봤는데 비타민C가 빨개 이런 무슨 뜻이에요? 비타민C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C를 먹었는데 내 혈액 속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율이 낮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과일을 먹든 영양제를 먹든 먹어도 비타민C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비타민C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제가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난감했다니까. 더 많이 드셔야 된다고요. 왜요? 흡수율이 작으니까 더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드셔야 돼요, 사장님. 비타민C 빨간 사람들 말이에요. 카페인 대사는 어떠냐면 카페인 대사가 안 되는 거죠. 빨간색이야 이러면. 카페인 대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카페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죠? 지금? 수준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어요. 볼게요. 일단 4가지의 어떤 색깔로 위험도를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일단 체질량 지수라는 거 사람들이 이 외형이라는 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건데 뚱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때요? 먹고 싶은 욕구라던가 또는 잘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고 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체질량 지수인데 여러분들 보통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 같은 거를 측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바디 검사 같은 거 할 때 나올걸요 아마? 그러면 정상 또는 비만, 고도 비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저도 BMI를 검사해 보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도만 보면 나는 뭐 문제는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체질량 지수와 관여된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몇 개를 보냐 하면은 3개 보거든요. 일단 지방 축적 유전자와 에너지 항상성에 대한 것과 과식 유발에 대한 이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보세요. 지방 축적 유전자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안 먹어도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먹으면 음식이 어떻게 된다?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축적된다. 자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는요. 에너지 항상성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잘 에너지가 안 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먹으면 무조건 비만이야, 이런 사람은. 먹으면 이 에너지가 자꾸 타서 연소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럼 축적될 수밖에 없죠. 똑같이 디톡스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도요, 유난히 살이 잘 안 빠지는 형태예요.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은요, 사장님 많이 먹는데도 살 안 찌는 사람 있지 않나요?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식 유발 유전자. 사실은 제가 볼 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과식 유발 유전자가 가장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식 유발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배 부른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그냥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몸이? 과식은 보통 밤에 하죠. 보통 그렇잖아 사장님. 밤에 하는데 야채로 과식하는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 육류로 과식을 해요. 그러면 밤늦게 육류로 과식을 해버리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밤새 그게 소화돼야 되니까 내 위나 간이나 장이나 쉬지를 못해요. 에너지 대사까지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엄청 피곤하죠. 아침에 일어나실 때 거뜬하세요? 막 간신히 일어나세요? 거뜬해요. 거뜬해졌었어요 이제? 네. 저희 아미코젠 만나서?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악순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제 게 아닌데 제 거는요. 저는 제가 BMI 지수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요. 유전자를 봤을 때 과식 유발 유전자에 2개가 다 깨져 있는 게 저예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인의 11%밖에 없다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난 한 번도 비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저는 비만이진 않아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써서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는 직업, 이 말하는 직업이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식 유발 유전자에 2개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사무직이거나 집에서 그냥 이렇게 주부거나 이랬다면 제 몸보다 한 2~3배가 불었을 만한 유전자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제가 많이 쓰니까 안 먹고 많이 쓰니까 요 모양으로 살고는 있는 건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과식 유발 유전자가 제어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과식 유발 유전자 있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메모리 키퍼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가 전 진짜 제일 두렵거든요. 저희 아빠가 요즘에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치매는 아니신데 자꾸 똑같은 거 되풀이해서 묻고 어느 날 자꾸 넌 누구니?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는 넌 누구니까지는 아닌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할 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옆에서 짜증난다?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물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냈다가 이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그분의 기억이 없어지는 건데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면서 요즘 메모리 키퍼까지 먹고 있는데요. 위험하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식 유발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유산소 운동하지 말래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산소 운동을 막 하는데 뇌는 배고파 죽겠는 거지만 먹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탁 터질 수도 있대. 어제 너무 사람이 되게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유산소 운동하지 말아라. 천천히 걷는 거,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이렇게 정적인 운동을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과식유발 유전자 있는 사람들은요 운동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이거 끝나고 뭐 먹지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디톡스 해보면 딱 표시가 나거든요. 디톡스를 할 때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톡스를 하면서 계속 디톡스 끝나면 뭐 먹자, 디톡스 끝나면 뭐 먹자고 계속 약속 잡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 과식유발 유전자에 문제 있는 거예요. 공복을 과식유발 유전자 있는 분들 공복을 길게 두지 마세요, 사장님. 공복, 특히 이 과식유발 유전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오랫동안 안 먹고 폭식으로 먹어요. 이거 진짜 고쳐내야 돼요, 사장님. 그 과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하려면 공복을 길게 두지 마시고요. 과식이 될 밤 이전에 저녁에 세븐데이즈라도 쉐이크라도 드세요. 그러면 확 안 땡겨요. 먹고 싶은 욕구만큼 안 먹혀요. 해보시면 알아요.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솔루션의 도움을. 그리고 식품에 대한 거, 생활 습관에 대한 거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마치 나의 몸에 지도를 또 내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차근차근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식단에서든 식탁에서든 모여서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요? 어머 요즘에 누가 어땠더라 미투에 뭐 이렇게 사회적 관심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 유전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너는 어떤 유전자, 나는 어떤 유전자,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어떻더라, 뭐가 좋대더라, 안 좋대더라 이런 유전자 얘기를 하시게 될 거라 너무 유식해지실 거예요. 아주 유식해지실 거예요.